믿기 힘드시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매일 사용하고 계신 그 가글이 입안을 살균하고 입 냄새를 잡아줄 거라 믿었던 그 제품이 오히려 조용히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망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부엌에 늘 있는 소금 단돈 몇 원도 안 되는 그 소금으로 만든 따뜻한 소금물이 서울 종로에서 이비인후과를 진료해온 정명수 박사님이 30년 동안 가족의 건강을 지켜온 비밀 무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바로 밝혀집니다. 잠시 멈추고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혹시 이런 불편함 겪고 계신가요? 목에 늘 뭔가 걸린 듯 답답하고 기침해 또 안 나오고 삼켜도 내려가지 않는 느낌. 조금만 피곤하면 목이 또 부어오르고 감기가 걸린 듯 몇 주씩 낫질 않죠. 아니면 환절기만 되면 코막힘이 심해지고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도 개운치 않고 하루 종일 멍하고 무기력하게 보내신 적은요? 더 난감한 건 매일 이를 잘 닦아도 입에서 불쾌한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 손주들이 가까이 다가올 때 괜히 신경이 쓰인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밤마다 들리는 코골이 소리. 본인도 숙면을 못하고 옆 사람 잠까지 방해하는 큰 골칫거리죠. 이런 증상 때문에 우리는 병원을 몇 번이나 오갔고 알록달록한 약도 숱하게 먹었습니다. 먹을 땐 괜찮다가 며칠 지나면 또 도돌이표. 비싼 가글이니 천연 성분이니 좋다는 건 다 써봤지만 효과는 잠깐뿐이고 자극은 오히려 심했죠. 결국 문제는 그대로고 쏟아부은 돈은 쌓이면 산보다 높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 불편함을 안고 평생 살아야만 할까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바로 환자들에게 정엄마라 불리며 서울 종로에서 30년 넘게 이비인후과를 진료해온 정미영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터득한 경험 속에서 박사님은 늘 말합니다. 진짜 좋은 처방은 사실 우리 집 부엌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나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이 소금물 가글법을 손수 써서 작게 인쇄해 나눠주곤 했습니다. 오늘 공개되는 비법은 바로 그 정미영 박사님이 무려 30년 동안 매일 실천해온 습관이자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준 가장 단순하면서도 놀라운 효과를 지닌 천연 건강 비책, 바로 따뜻한 소금물 가글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정미영 박사님의 비밀을 공개하기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적은 누구일까요? 알고 계셨나요? 우리의 입안과 목구멍은 사실상 연중무휴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최전선입니다. 이곳은 따뜻하고 습기가 가득하며 우리가 하루 세 끼 먹는 음식 찌꺼기들이 항상 남아있기에 세균과 바이러스에게는 그야말로 최고급 휴양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천 수만 마리의 세균이 이곳에 자리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로운 균도 있고 해로운 균도 있죠. 우리 몸이 튼튼하고 휴식이 충분할 때는 좋은 균들이 용감한 경비병처럼 나서서 나쁜 균들의 활동을 억제하며 건강한 균형을 유지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밤늦게까지 깨어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과하게 먹게 되면 이 균형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마치 군량과 무기를 손에 넣은 적군처럼 나쁜 균들은 그때를 틈타 미친 듯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각종 독소와 산성 물질을 내뿜어 우리의 목을 공격하고 염증과
붉은 부종을 유발합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의 치아를 부식시켜 충치를 만들어내고 음식 찌꺼기를 분해하면서 악취나는 황화물들을 발생시키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 냄새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입과 연결된 비강에도 이 나쁜 균들이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코 안쪽까지 침투한 나쁜 균들은 염증을 일으키고 기존의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 코 질환을 더욱 악화시켜버립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끈질긴 인후통 만성비염 멈추지 않는 입 냄새. 이 모든 고질적인 증상의 공통된 원인은 바로 우리 안에서 통제력을 잃은 나쁜 균의 대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강력한 가글을 사서 쓰고 있는데 광고에서는 90%의 세균을 없앤다고 하던데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생각이 오늘 우리가 뒤집어야 할 첫 번째 고정관념입니다. 집에서 매일 사용하는 그 가글이 어쩌면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해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바로 서울 종로에서 30년 넘게 이비인후과를 운영해온 정미영 박사님의 확실한 임상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 박사님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글, 제품들이 지닌 3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첫째, 알코올 함량 과다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강력한 가글은 청량감과 시원한 자극을 주기 위해 다량의 알코올을 첨가합니다. 하지만 이 알코올은 우리의 여리고 민감한 입안 점막을 심하게 자극합니다.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점막이 건조해지고 위축되며 오히려 염증이나 질환에 걸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보호가 아니라 파괴를 불러오는 셈이죠. 둘째, 화학 살균제의 무차별 공격입니다. 이들 가글 속 살균 성분은 마치 전쟁터에 떨어지는 무차별 폭탄과도 같습니다. 나쁜 균을 죽이긴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입속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좋은 균들까지 몽땅 없애버립니다. 입속 미생물 군집의 균형이 무너지면 제품 사용을 멈추는 순간 나쁜 균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되살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가글을 하면 잠깐은 괜찮은데 금방 다시 문제 생긴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 겁니다. 셋째는 근본적인 해결 없이 일시적인 가림 효과만 준다는 점입니다. 화학 가글의 대부분은 강한 박하향으로 입냄새를 덮어버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잠시 숨겨줄 뿐 입안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입안은 스스로 균형을 맞추고 방어하는 능력을 잃게 되어 쉽게 세균에 노출되는 연약한 상태로 변해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속으로 이럴 수가 하며 한숨을 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싼 돈을 들여 사온 그 가글이 사실은 입안에 숨어든 건강의 암살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실 겁니다. 혹시 좋은 균은 그대로 살려두면서 나쁜 균만 정확하게 겨냥해 제거하고 더 나아가 우리 입안 환경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그 정답은 너무도 평범해서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우리가 매일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한 잔의 따뜻한 소금물 슈크입니다. 그런데 이 소박한 한 잔이 어떻게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이 뒤에는 단순하지만 엄청난 과학 원리가 2가지나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바로 고삼투압 수분 제거 작용입니다. 말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우리가 오이소박이나 무김치를 절일 때 소금을 뿌려두면 물이 빠져나오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신선한 오이에 소금을 뿌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촉촉한 수분이 쭉 빠져나오고
오이는 서서히 숨이 죽죠. 소금물 슈코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절한 농도로 만든 소금물은 세균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기 때문에 삼투압 원리에 의해 세균 세포 안의 수분이 바깥으로 마구 빠져나가게 됩니다. 결국 수분을 잃은 세균은 번식할 수 없고 심한 경우 바로 말라 죽게 되죠. 이처럼 소금물은 몸에 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나쁜 균만 겨냥해 확실히 잡아내는 가장 자연스럽고 정교한 선택적 무기입니다. 단세포 생물인 세균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사람의 강력한 점막세포에는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 그야말로 정밀 타격의 대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천연 한겸 소염 작용입니다. 목이 부었을 때 불쾌하고 따끔거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 점막 조직에 염증이 생겨 그 부위에 체액이 몰려들고 물이 차올라 생기는 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따뜻한 소금물은 이 붓기를 밖으로 빼주는 가장 효과적인 배수팀 역할을 해줍니다. 소금물의 삼투압은 점막 조직에 쌓인 과도한 체액을 끌어내어 빠르게 부기를 가라앉히고 동시에 따뜻한 온도는 그 부위의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 염증을 일으킨 노폐물들을 씻어내며 회복을 촉진시킵니다. 마치 발목을 삐었을 때 따뜻한 소금물에 발을 담그면 통증이 가라앉고 붓기가 빠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따뜻한 소금물 슈구는 단순히 입안을 헹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을 속속들이 청소하고 피로한 점막에 마치 온천 마사지처럼 치유의 손길을 건네주는 청결한 정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저는 꼭 여러분께 정미영 박사님이 직접 들려준 바로 그녀의 곁에서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진료하는 정 박사님의 바로 옆집에 사는 70대 중반의 김영호 어르신은 주변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만성 질환자였습니다. 무려 20년 넘게 만성기관지염과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하셨고 아침마다 목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에 기침을 하다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밤에는 코가 막혀 숨쉬기가 어려워 늘 입을 벌리고 자야 했고 그로 인해 심한 코골이로 아내 되시는 김 여사님도 늘 옆방에서 따로 자야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내 인생 절반은 휴지 찾는 데 썼다 할 정도로 코와 목으로 인한 불편은 일상이 되어 있었죠. 병원을 옮겨다니며 한약도 수차례 복용했고 각종 분무기며 세척기도 써봤지만 그저 잠깐뿐 증상은 조금 나아지는 듯하다 다시 심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고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체념까지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건강 강좌에서 정미영 박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된 김 어르신은 참다 못해 그간의 고통을 토로하셨고 박사님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김 선생님, 제가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말 믿고 한 번만 해보세요. 그렇게 정 박사님은 김 어르신께 소금물로 입을 헹구고 코를 세척하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어르신도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그 비싼 약도 소용없었는데
소금물 한 잔으로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의심이 당연히 들었겠지요. 하지만 박사님의 확신에 찬 태도와 어차피 공짜니까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그날부터 매일 실천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기적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찾아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딱히 특별한 변화가 없었지만 김 어르신은 해도 해가 되는 건 없잖아 라며 마음을 놓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3주쯤 지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목에 가득 차 있던 가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느꼈고 기침도 덜 나왔습니다. 2달째가 되자 김 여사님께서 먼저 변화에 감탄하셨습니다. 여보, 요즘 코 고는 소리가 정말 줄었어요. 코도 훨씬 덜 막힌 것 같고요. 그때부터 김 어르신은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셨고 3달이 되던 아침 본인 스스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가볍고 시원한 호흡을 하며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완전히 비염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계절만 바뀌면 악화되던 증상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그해 가을은 처음으로 약 없이도 평온하게 넘기셨다고 합니다. 지금 김 어르신은 사람만 만나면 정미영 박사님의 그 한 잔 소금물 이야기를 빼놓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명약도 정 박사님의 소금물 슈코우만큼 효과가 좋지는 않더라고. 내 목을 살리고 코를 살리고 내 잠자리를 살렸지. 우리 부부 사이도 말이야. 다시 가까워졌어.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간단한 습관도 올바른 방식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입과 코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숨쉬는 기쁨 잠드는 평온 함께 사는 관계까지 되살려주는 삶 전체를 바꾸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물 한 잔에 담긴 힘, 이제 조금씩 감이 오시죠? 아마 지금쯤이면 나도 당장 소금물로 시작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제대로 된 규칙이 따라줘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물 각을 해봤는데 별 효과 없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거의 대부분 다음에 소개할 3가지 중요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정미영 박사님은 항상 말합니다. 작은 디테일이 성패를 가른다고요. 자, 지금부터 소개하는 3가지 황금 원칙은 꼭 적어두세요. 제대로만 하면 효과가 무려 10배는 더 커집니다. 첫 번째 황금 법칙, 바로 소금의 농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금을 많이 넣을수록 살균이 더 잘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정 박사님은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농도가 너무 진한 소금물은 오히려 입안과 목 점막을 심하게 자극하고 손상시킬 수 있다고요. 촉촉해야 할 점막이 오히려 수분을 빼앗기고 입안이 마르고 따갑고 심하면 상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몸에 좋은 걸 하려다 독이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황금 비율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지근한 물, 220ml의 소금 4분의 1 작은 술입니다. 그 250ml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유리컵 1컵 분량이고 4분의 1 작은 술은 집에서 국물 떠먹을 때 쓰는 작은 숟가락에 소금을 아주 살짝만 담는 정도로 무게로 따지면 약 1.5금 정도 됩니다. 이 비율은 우리 몸속 체액 농도와 가장 유사한 등장 용액을 만들어줘서 가장 순하고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농도입니다. 그럼 고혈압 환자도 괜찮을까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정 박사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꼭 지켜야 할 조건 하나. 절대로 삼키지 말고 각을 후엔 완전히 뱉어내야 한다는 것.
이건 마시는 게 아니라 씻어내는 것이니까요. 혹시라도 더 안심하고 싶다면 저염 소금을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약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 손등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온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 온도에서는 소금이 잘 녹고 입안도 가장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떤 소금을 써야 하냐고요? 정 박사님은 말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 있는 일반 정제 소금도 괜찮고 천일염이나 굵은 소금도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복잡한 소금이 아니라 정확한 비율이라는 거죠. 너무 쉽죠? 그렇다면 이제 다음 황금 법칙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황금 법칙은 바로 시간입니다. 언제 하느냐에 따라 소금물 가글의 효과는 2배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미영 박사님은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시며 하루 중 가장 효과적인 3번의 시점을 추천하셨습니다. 이 황금 시간대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같은 방법에서 훨씬 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입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 입안은 온종일 가장 완벽한 세균 번식 공간이 됩니다. 입을 닫고 자면서 산소는 부족해지고 침의 흐름은 줄어들며 따뜻하고 촉촉한 환경 속에서 나쁜 균들이 밤새도록 활동하게 되죠. 아침에 양치만 하고 끝내는 분들도 많지만 양치만으로는 이 야간 근무를 마친 세균 군단을 완전히 몰아내기 어렵습니다. 따뜻한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밤새 쌓인 입속 세균과 노폐물을 부드럽고 확실하게 씻어내며 건강한 하루의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점심 또는 저녁 식사 후 30분 뒤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후 바로 가글을 하려 하지만 정 박사님은 반드시 30분을 기다릴 것을 권장하십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하고 나면 입안은 일시적으로 산성으로 변하게 되고 이때 침은 산도를 조절하고 남은 음식물을 분해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침을 먼저 충분히 활동하게 해준 뒤 소금물이라는 주력 청소부가 나서야 입안 구석구석을 더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는 동시에 산성 환경도 중화시켜 건강한 구강 상태를 되찾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직전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빼먹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밤이 되면 침의 분비는 줄어들고 입안은 다시 세균들에게 천국이 됩니다. 이때 소금물 가글은 우리 입과 목에 야간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하루 동안 쌓인 각종 잔여물과 세균을 제거해준 뒤 세균의 야간 증식을 억제하고 다음날 아침 입안 냄새와 목의 불쾌감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소금물 가글 후 자고 일어나면 입이 훨씬 개운하고 목도 시원하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황금 법칙은 올바른 동작입니다. 시간도 맞췄고 도구도 준비했는데 막상 가글을 엉터리로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정미영 박사님은 모든 분들을 위해 아주 친절한 실전 안내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목구멍 깊숙한 곳까지 세척하는 방법입니다. 따뜻한 소금물을 한 모금 머금고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혀 얼굴이 천장과 거의 수평이 되도록 합니다. 그 상태에서 입을 벌리고 목 깊은 곳에서 끄르릉 소리가 나도록 가글을 합니다. 이 소리가 꼭 나야 합니다. 이 진동이 있어야만 소금물이 목젖 깊숙한 곳까지 닿고 거기 남아있던 세균과 노폐물을 제대로 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 30초 이상 유지하고 나서 뱉어냅니다. 만약 인후통이 심한 날은 2, 3회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입안 전체를 세척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따뜻한 소금물을 한 모금 머금고 이번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입을 닫은 상태에서
볼과 혀를 적극적으로 움직여 입안 구석구석을 휘젓습니다. 좌우로 흔들고 위아래로 넘기며 마치 작은 폭풍이 입안에서 일어나듯이 강하게 물살을 만들어야 합니다. 잇몸 라인 치아 사이, 혀 및 뺨 안쪽까지 모든 구석을 물이 지나가도록 해야 하고, 이때도 30초 이상은 유지해야 충분한 세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염이 있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세 번째 동작이 있습니다. 만약 김영호 어르신처럼 만성 비염으로 고생하신다면 남은 따뜻한 소금물을 코 세척에 활용해 보세요. 약국에서 코 세척 전용 기구를 구입하셔도 되고, 간단히 손으로 물을 떠서 한쪽 콧구멍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들이마시고 반대쪽 콧구멍이나 입으로 천천히 흘려보내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점은 절대로 무리하게 세게 들이마시지 않는 것.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코 안에 남아있는 점액이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말끔히 씻어내 주어 코막힘을 빠르게 해소해 줍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실행한다면 이제 소금물은 단순한 1,000원짜리 조미료가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믿음직한 건강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하루를 바꾸고 결국 인생 전체를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황금 비율, 황금 시간, 황금 동작. 이 세 가지 황금 법칙을 모두 기억하셨나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원리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제대로 실천해도 이미 90%의 사람들을 앞서가는 소금물 가글의 입문 고수가 되신 겁니다. 하지만 정미영 박사님의 비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소금물 가글의 효과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진짜 비밀, 즉 박사님이 오랜 세월 동안 실천하며 다듬어온 고급 비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을 정확히 익히신 여러분께는 이제 건강으로 가는 입장권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 단계의 내용을 잘 익히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한 예방을 넘어 치유와 회복의 길까지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박사님은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세 가지 비밀 무기를 통해 이 평범한 소금물을 특수한 목적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생강즙, 즉 목 통증의 강력한 해결사입니다. 혹시 평소에 자주 목이 건조하거나 따갑고 말을 조금만 많이 해도 금세 쉰 목소리가 나오는 분 계신가요? 특히 교사 상담사, 강사 판매직처럼 하루 종일 말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 생강이 구세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생강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특히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이미 여러 의학 연구를 통해 천연 소염제와 같은 효과를 내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성분은 염증 부위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붓기와 통증을 빠르게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목 안의 한기와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생강을 얇게 한 조각 썬 뒤 강판이나 즙 짜는 도구를 이용해 몇 방울의 신선한 생강즙을 짜서 따뜻한 소금물 한 컵 220ml에 떨어뜨리고 잘 저어줍니다. 그 상태로 각을 하면 목 깊은 곳까지 따뜻하고 알싸한 생강 기운이 퍼지면서 마치 따끈한 찜질팩을 목 안에 덮어주는 듯 단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미영 박사님이 소개한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성북구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던 이정훈 선생님은 수년간 만성 인후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학기 초나 시험 기간처럼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시기에는 수업 2시간만 해도 목소리가 완전히 잠겨버려 수업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병원도 다니고 약도 써봤지만 매번 일시적이었고 뾰족한 해결책이 없던
그는 정 박사님의 권유로 생강소금물 가글법을 2주간 꾸준히 실천해봤습니다. 그 결과 목소리의 맑음이 눈에 띄게 달라졌고 하루 종일 수업을 진행해도 예전처럼 쉰소리가 나지 않아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은 지금도 내겐 이 한 컵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목캔디보다 훨씬 낫습니다. 라고 말하며 생강소금물 가글을 주변에 널리 추천하고 계십니다. 단순한 소금물에 불과했던 그 한 잔이 이렇게 생강이라는 재료 하나만 더해줘도 목을 살리고 생활의 질을 바꾸는 강력한 치유의 도구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목이 칼칼하거나 자주 목소리가 잠긴다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목소리와 일상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비밀 무기는 바로 베이킹소다 충치와 입냄새를 막아주는 산성 방어막입니다. 혹시 단 음식을 좋아하시거나 커피나 홍차처럼 산성 음료를 자주 드시나요? 혹은 이유 없이 입안이 시큼하거나 입냄새가 신경 쓰인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정미영 박사님이 추천하는 해결책이 바로 따뜻한 소금물에 베이킹소다를 아주 소량 섞어 가글하는 방법입니다. 왜 하필 베이킹소다일까요?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단 음식이나 전분이 풍부한 음식은 입속에서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산은 시간이 지나면 치아를 부식시켜 충치를 유발하고 세균이 분해하며 발생시키는 휘발성 물질은 입냄새의 주범이 됩니다.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 강한 물질로 산성 환경과 만나면 화학적으로 즉각 중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반응은 마치 입안에 불이 붙었을 때 소화기를 들이대는 것처럼 산성을 억제하고 pH 균형을 중성 또는 약알칼리로 돌려놓습니다. 그 결과로 치아 부식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입냄새의 원인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베이킹소다는 입안 속 보이지 않는 산성 방화벽 역할을 하는 셈이죠. 사용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따뜻한 소금물 한 컵에 손가락 2개로 살짝 집을 만큼의 아주 소량의 식용 베이킹소다를 넣고 잘 섞은 뒤 가글하면 됩니다. 특히 단 음식이나 커피 산성 음료를 마신 직후에 사용하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 정 박사님은 중요한 주의사항도 덧붙이셨습니다. 베이킹소다는 강한 세정력을 가지고 있어 매일 사용하기보다는 일주일에 2-3회 정도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적절히 사용하면 여러분의 치아와 잇몸에 견고한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든든한 도우미가 되어줄 겁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비밀 무기는 바로 프로폴리스, 우리 몸 전체 면역력을 끌어올려주는 황금빛 액체 방패입니다. 체질이 약하거나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자주 걸리는 분, 혹은 병원이나 지하철처럼 사람이 많은 공간에 자주 드나드는 분들에게 이 방법은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미영 박사님의 궁극의 조언은 바로 따뜻한 소금물에 프로폴리스를 몇 방울 떨어뜨려 사용하는 것입니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자신의 벌집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의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방어용으로 만들어낸 천연 물질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프로폴리스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천연 항생제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프로폴리스는 단순히 외부 침입자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 면역세포를 직접 자극해 활성화시키고 내부 방어체계를 스스로 강화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즉, 가글할 때 프로폴리스가 첨가된 소금물은 단순한 세정제를 넘어 입과 목 점막에 직접 작용해 보호막을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전신 면역력까지 끌어올려주는 이중작용의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이 침입하는 첫 관문인 입과 목을 먼저 지켜주는 셈이죠. 특히 독감 시즌이나 병원, 지하철, 공항처럼
공기 중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에 가기 전후로 사용하면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를 위한 훌륭한 건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생강즙, 베이킹소다, 프로폴리스. 이 세 가지가 바로 정미영 박사님이 수십 년 동안 직접 실천하고 수많은 환자에게 전수해온 소금물 가글의 세 가지 보물입니다. 각각의 효능은 다르지만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조합해 사용하면 마치 맞춤형 건강 솔루션처럼 정밀하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최적의 조합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 비밀 무기를 하나하나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 입, 그리고 면역력까지 모두 새롭게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미영 박사님이 30년 동안 지켜온 건강의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냈습니다. 평범한 소금물 한 컵 속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부터 효과를 극대화하는 황금 사용법, 그리고 세 가지 비밀 무기까지. 이 모든 걸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비싼 약을 먹거나 복잡한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걸요. 진짜 강한 힘은 어쩌면 너무 평범해서 지나치기 쉬운 자연 그대로의 소박한 일상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중에 이름 있는 가글액 하나에 몇천 원, 아니 몇만 원이 들기도 하고 치과에 한 번만 가도 진료비에 치료비에 약값까지 한 해 지출되는 의료비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숟갈, 이 단순한 습관 하나로 1년 내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은 아마도 한 잔의 커피값조차 되지 않을 겁니다. 그저 돈만 아끼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 다니며 쓰는 시간, 아픈 몸으로 견뎌야 하는 고통, 그 모든 것을 함께 아껴주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정 박사님이 자주 하시던 말이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의사는 나 자신이고 가장 좋은 약은 좋은 습관입니다. 소금물 가글이라는 작은 습관. 그건 단순히 입을 헹구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돌보는 태도이며 스스로 건강을 책임지는 성숙한 자세입니다. 누구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건강은 스스로의 손으로 하루하루 쌓아 올리는 삶의 결실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첫 번째 소금물을 정성껏 준비해 보세요. 매일매일 이 습관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건강과 장수의 문이 조용히 당신 앞에 열릴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이 소중한 한 컵의 소금물을 높이 들어올립시다. 내 몸을 위한, 내 삶을 위한, 나의 내일을 위한 한 잔. 맑은 목소리, 편안한 숨결, 튼튼한 이 깨끗한 숨결, 그리고 활짝 웃는 100세 인생을 향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건배.